몇 가지 이제 학교 친구랑 잠깐 이제 히오스 좀 하다가 그 이제 중간에 매칭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매칭이 한 거의 200초 동안 기다리는 거를 한 서너 번 반복을 하면서 조금 상당히 오래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제가 이제 트위터를 잠깐 체크해 봤는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트위터 내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남녀 차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트위터가 항상 그렇지 뭐. 트위터는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여성분들, 그 다음에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그러니까 이제 평등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도 나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제 남성 및 이제 여성분들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운다 뭐 이 정도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레진 코믹스에 보면 지금 레진 코믹스의 문제점은 일단 저는 대한민국에서 웹툰을 일절 안 봅니다. 레바툰 들어는 봤어요. 본 적은 없어. 웹툰 보는 게 뭐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웹툰은 거의 안 봐요. 오히려 이제 약간 팬 코믹스 이런 거 보고 만화는 거의 이제 못 본다고 보시면 돼요. 만화는 볼 시간도 없고 사실 방송한다고 하면은 만화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원나블 이런 것도 안 봤어요. 사실은 원피스도 이제 뭐 아버지가 이제 원피스를 좋아하셔가지고 그거 몇 번 보고 뭐 나루토도 거의 안 보고 이런 식인데 결론을 얘기하면은 레진 코믹스라는 곳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어떤 문제가 많냐면은 일단은 레진 코믹스의 대표적인 웹툰 작가 중에 한 명이 이제 레바 작가예요. 레바 작가분인데 이 레바 작가분은 과거에 그 이제 장동민 관련해 가지고 여성시대에서 어떻게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여성시대에 있는 여성분들한테 많은 공격을 당했단 말이야. 인신적인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 레바 본인도 이제 상당히 이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이걸 다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고소를 하고 나가지고 그때 이제 합의금 뜯은 걸로 치킨이네 뭐네 하면서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레바에 헌정하는 그런 느낌으로 또 이제 또 만화가 제작이 됐었고요. 팬메이드로 레바 가림체 그대로 들고 와서 그래서 일단 레바라는 분 자체는 이 트위터든 레진 코믹스 내부든 간에 엄청나게 이제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레진 코믹스에 있던 많은 여성 그 작가분들 혹은 뭐 남성 작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제 페미니즘적인 발언을 좀 많이 하면서 트위터 등에서 같은 레진 코믹스 안에 있는 레바 작가를 전혀 이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형태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레바 작가 본인은 이 메갈 워마드의 거의 이제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시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타격을 입었단 말이에요. 데미지를 정신적이든 아니면 뭐 신체적이든 뭐 자금적이든 어떻게든 데미지를 입었단 말이야. 그렇게 데미지를 입은 상태에서 이 레바 작가 본인은 이런 애들 진짜 싫겠죠. 그런 상황에서 뭐 클로저스 티나 성우를 포함해 가지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지면서 레바 본인이 대놓고 자폭격으로 아 그래서 레진 코믹스에 어떻게 회의에 참가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은 막 놀고 있는데 내 혼자서 저 멀리서 내 혼자 막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폭격으로 그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연출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작가분이 자기가 암에 걸렸대요. 왜 암에 걸렸냐? 내가 지금 아픈데 그 연차를 못 쓰고 계속 일을 해라라고 PD가 얘기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것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종양이 커져서 암이 됐고 병원 가니까 왜 암이 될 때까지 병원에서 와가지고 치료를 하지 않았냐? 종양이면 종양을 떼내면 암까지 안 번졌고 종양을 떼내는 게 아닌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는 수준인데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글쎄요 내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네라고 하면서 레진 코믹스 PD를 겨냥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신공격을 범해가지고 이제 약간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그런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대한민국 법률 자체가 팩트 폭격을 막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윗분에 계신 분들, 이 정치 쪽이나 이런 쪽에서 약간 위쪽에 계신 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서민층 사람들로부터 팩트 폭격을 당하게 됐을 때, 이 새끼들 어떻게 조지지라고 하면서 만든 법 같아요. 물론 이게 많은 부분에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을 예를 들자면은 내가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게 막 이제 성폭행이다 살인이다 폭행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친구끼리 게임하다가 게임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친구랑 대판 싸웠고 다음날 화해를 했는데 그 사건 들고 와가지고 막 계속해서 뭐라 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 진짜 미치겠네라고 하면서 그 해당 언급을 했던 사람들을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이게 잘못된다고 하면은 그 이제 사실을 명시했을 뿐인데도 고소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조금 모욕죄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웃긴 법 중에 한 개인데 뭐 어쨌든 간에 그 이제 어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 PD 분을 상당히 욕을 많이 했어요, 작가분이. 근데 PD 분과의 SNS 그 메신저 기록을 한번 누가 뒤져봤는데 그러니까 PD가 본인이 올렸어요. 근데 올렸는데 보니까 PD가 수정한 거 일절 없고 문자 주고 받은 거 그대로 올렸는데 PD는 몸이 아프면 빨리 병원 갔다 오라.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조금 쉬어라. 어떻게 컨디션을 좀 조절해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연재 속도를 조금 늦춘다던가 공지를 조금 내려주던가 이렇게 할 테니까 어떻게 치료하고 와라. 근데 작가 본인은 계속해서 이제 말 안 듣고 계속 한 거죠. 그러다가 정령 커져서 암 걸려가지고 PD는 아유 그래도 아유 어떻게 제가 쉬라고 했는데 안 쉬시고 하시더니 아유 그 수술 잘 내셨길 바랍니다. 병원 입원하셨으면 얼마나 입원하십니까? 제가 한번 병문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주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여성 혐오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가지고 RT 딸이라고 하는 거 있죠. RT를 이제 막 100 넘는 단위로 이제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인기인이 되는 거야. 이제 막 200, 300 RT 받고 많이 가면은 막 1000 RT, 만 RT, 10만 RT 뭐 이렇게 받으면은 내가 유명인이 된 기분이 되잖아요. 관중짓이지. 그런 짓 하고. 그렇게 하고 그것 말고도 어떤 작가가 지각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 봐요. 예를 들면은 목요일 웹툰 연재라고 치면은 네이버 웹툰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네이버 웹툰 올라오는 속도는 제가 봤는데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에 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수요일 날에 목요 웹툰이 올라와요. 근데 제가 미국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목요일 0시 딱 되자마자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귀기 작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들쑥날쑥해요. 목요 웹툰인데도 수요일 날 올라온 때도 있고 목요일이 다 지나가고 금요일 딱 시작하기 전에 올라온 때도 있어. 이게 들쑥날쑥해요. 근데 대부분 작가들은 수요일 저녁에 올려놓고 목요일 되면은 업로드가 되는 상황이에요. 대충 그런 식이지. 그런데 만약에 지혜가 했다. 내가 목요 웹툰인데 목요일 날 못 올리고 금요일 올렸다. 근데 거기에서 지각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레바 작가가 이제 그 어떻게 올렸습니다.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하지만은 누구든 간에 월 1회 지각은 훈방 조치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각을 한번 봐준단 말이지. 한 달에 한 번은. 근데 이거를 어떤 작가가 뭔 소리냐 계약서에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건 진짜 처음 듣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레바가 간만에 큰일을 해냈다. 자기가 지각 1회 훈방 조치라고 말함으로써 남작가와 여작가의 불공정 계약이 들통나버렸다. 이런 식으로 누가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분이 글을 올렸어요. 실례합니다만 너무 성격 급하게 그 이제 남녀 작가 계약 차별 이렇게 결론 내신 게 아닌가. 부끄럽지만 비겁하게도 이름은 밝힐 수가 없어서 알기로 왔지만 저도 레진의 여성 작가고 월 1회 지각 만회 사측에서 이제 봐줬다.
주변 여성 작가들 다 그렇고 오히려 이런 잘못된 프레임이 지금 싸워주시는 작가분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걱정드리는 말씀입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블락을 했다고 블락하셨네요 뭐 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막 이렇게 졸라 만화 같은 상황이다 눈치 빠서 내뱉은 말로 지갑이 다르게 거는 거 다 들통나고 있으면 킥킥킥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 해당 문제를 언급했던 작가 요 작가분이 이제 본가에 가서 계약서 가지고 왔는데 1회를 초과할 시 컨텐츠 제공될 거로 3% 차감하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 1회 초과예요. 초과. 초과가 뭐냐? 넘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레진 작가 분들 이거 레진 코믹스에서 어떻게 되냐? 레바 본인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월 월 1회는 지각을 해도 돼요. 내가 만약에 월요 웹툰이다. 그러면 내가 일요일 저녁까지 올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급해가지고 아니면 급한 일이 생겼든지 아프든지 내용이 이제 막혀가지고 어떻게 늦게 그려냈다. 그러면은 아 저기 피디님 제가 오늘 조금 이제 늦게 웹툰을 완성시켜서 일요일 저녁까지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월요일 아침까지 보내드릴게요. 지각이죠. 지각 1회 봐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굴려 먹으면은 내가 미리 만화 다 그려놓고 노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놀다가 만화 그려가지고 내면 되구나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월 1회 초과는 뭐냐면은 일단은 1회는 끝났어요. 근데 2회째부터는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각을 하게 되면은 돈을 그만큼 많이 내게 되는 거죠. 벌금으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게 막 남녀 여자가 다르네 뭐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암 걸렸다고 하는 뭐 담당 PD로 인해 휴지를 하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하지만 작가님께서는 회사 공식 입장을 부인하고 이로 인해 이제 함께 일하는 담당 PD와 레진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레진 엔터테인먼트 그다음 SNS를 포함한 온라인상의 회사가 거론되는 글을 다수 보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겸허하게 이제 수용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었으나 사실과 다른 비난이나 왜곡이 너무 많았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 사실 왜곡과 근거 없는 비난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나는 그 제가 지금 요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레바라는 작가는 정말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레바 새끼 헛짓거리했네라고 하면서 DC에 올라온 글인데 레바툰의 한정면 같아요. 여러 교육 과정을 거쳐 피나게 그리고 스토리 짜는 사람도 데뷔조차 못한 사람이 많은데 못 배우고 못 그리고 선만 찍찍 그어서 만화 그려가지고 그 작가들과 동일선상에 서려고 하는 내가 존나 한심하고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자괴감이 느껴지는 형태의 그림을 그려 올렸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 상황이 상당히 웃기게 생각해요. 과거 만화라고 하면은 정말 화려했어요. 거의 이제 일본 만화만 보더라도 이제 뭐 지금 유명하다 못해 인기 있는 장르인 원나블을 포함해가지고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거의 이제 만화 3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마이 히로 아카데미아를 포함하면은 만화들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고퀄리티 액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만화만 봐도 우리가 애니메이션 보는 것처럼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되잖아요. 땀에 손을 쥐고 보든지, 손에 땀을 쥐고 보든지, 발에 땀을 쥐든지, 땀에 발을 쥐든지 어쨌든 간에. 근데 웹툰이라는 것들은 점점 이제 달라지고 있어요. 오히려 저퀄리티 그림들이 야 약간 조금 병맛이 섞여가지고 볼만한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은 귀기 작가라든가 레바 작가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작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던 와중에 임총 작가가 등장하게 되면서 임총 작가는 그림체 다들 아실 거예요. 공감툰이라고 완전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는 이거를 이제 그림체로 쓰는 거야. 이거를 거기다가 이제 막 오마주랍시고 막
복사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판치고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레바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데 이 새끼는 뭐지? 병신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 꼴리는 대로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임총 작가가 뭐 당선돼가지고 이 정식적으로 채용도 하던 건데 거기에서 뭐 주작이 있었네 뭐네 엄청나게 말이 많은데 그거 일단 넘어갈게요. 요즘은 그게 아니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만큼 저퀄리티의 만화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레바톤도 마찬가지고 기기톤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다 그림체가 비슷비슷해요. 전부 다 이제 완전 막 한 시간씩 노력해가지고 그리는 아름다운 그림체를 그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진짜 대충 그리잖아요. 그냥 동그라미 그리고 쫄라맨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려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팔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도 지금 팔리는 게 요즘 웹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전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고 스토리도 어느 정도 말이 맞아야 되겠죠. 그냥 마구잡이로 그린다고 웹툰이 되는 게 아니야. 결국에는 공모전에 들어가가지고 공모에서 당선돼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백날 이렇게 쫄라맨이나 스틱맨 그려가지고 해도 내가 이게 공모전에 당선 안 되면은 못 올라가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도 당선됐다 공모전에. 그러면은 나는 정식 작가 채용이 되는 거고 그런 차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다 거기서 거기인데 레바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본인이 일단은 레바라는 분의 트위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유튜브에도 가끔 올라옵니다만은 이 사람이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자기 웹툰에서만 그림체가 그렇게 잉잉이 그림체를 그릴 뿐이지 정상적으로 그림 그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냥 약간 병맛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게 잉잉이로 그리고 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나게 차별받는단 말이야 지금 이 사람이 회사 내에서 차별당하고 막 어떻게 차별당하고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레진 코믹스라는 곳이 정말로 만만한 곳인가 이런 생각도 자주 들게 돼요 지금 사실은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유튜브라는 곳이 정말 만만하다 보니까 개나 소나 유튜브에 뛰어 들어와 근데 이 개나 소나의 기준이 뭐냐면은 정말로 크리에이터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도 있고 크리에이터로서 자질이 없어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취미로 저처럼 취미로 이제 와가지고 그냥 올리고 싶은 영상 올리고 하고 싶은 방송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어 좀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 이제 보면은 유튜브도 이제 욕할로 오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댓글 같은 거 보면. 그리고 병신짓으로 돈 벌려고 하는 애들도 많단 말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한글 자막 같은 거 달아가지고 올리면 돈 벌겠지. 티이풀 영상 올려서 돈 벌어야지. 뭐 이런 애들 많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사실 유튜브라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썩어 빠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유튜브가 만만해 보여서 그래요. 유튜브가 저작권 엄청나게 강하게 때려버린다. 그러면은 그런 애들 나올까요, 과연? 저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레진 코믹스도 비슷한 거야. 하도 이제 레바 본인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그림체가 그냥 평범하디 못해서 한 7살, 6살짜리 애들이 학교 가지고 그려왔다고 해도 믿을 정도인 그런 만화 그림체를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런 그림체를 보고는 야 진짜 개나 소나 다 작가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평판 낮아지는 것도 있고 문제는 이제 작가들 본인들이 자기가 소속돼 있는 것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돈을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그 이제 한 50 정도를 번다고 쳤을 때 원 단위 아니고 그냥 대충 통상적인 퍼센테이지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합시다. 그냥 가상의 그 숫자 화폐 정도로 내가 만약에 50을 벌여 일반적으로 레진 코믹스 내에서 혹은 뭐 어떤 곳 내에서 50을 벌어요. 내가 50을 버는데 이거를 내가 일은 덜하고 돈은 더 벌고 싶잖아. 그러니까 50 준 거에서 뭐 어떠한 문제를 집어가지고 공론화 시킵니다. 공론화를 시켜버리면은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회사는 돈을 주는 회사는 결국에는 이미지 타격을 입어요. 그러면은 이미지 타격을 입은 회사는 점점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 있는 작가들의 지위를 향상시켜줘 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병신짓한 거를 사과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 50 두던 게 100까지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50을 그대로 받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부가적인 혜택들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그 지각 면제 같은 경우에 뭐 월 3회로 늘려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부가적인 혜택을 쌓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땐 요거를 원해가지고 요런 구조를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중간에 주작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이게 뻘짓이 된단 말이에요. 그 주작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이게 기업과 개인의 사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레진 코믹스 작가들은 레진 엔터테인먼트 혹은 레진 코믹스라는 곳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이만큼 문제가 많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게 주작이면은 회사 이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본인들의 개선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부가적인 혜택을 받든지 아니면 월급이 올라가든지 그걸 노리고 있는데 근데 과도하게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은 과도하게 그러니까 이 과도하게 간 거를 이제 약간 주황색으로 표현할게요.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면은 오히려 회사에서 마이너스적으로 다가옵니다. 너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서 이 지랄 하는 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러니까 이제 A 회사라고 쳤을 때 A 코믹스, B 코믹스, C 코믹스가 있다 쳤을 때 이제 A 코믹스에 소속된 사람이 계속 이제 내가 50 받는 거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공론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야 A 회사가 계속 해주겠지. 그러면은 요거는 계속 반복됩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요. 물론 숫자가 바뀌든지 부가 옵션을 단 상태로 오든지 변화는 있겠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또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이렇게 부당한 이득을 당했고 공론화 계속 시키죠. 근데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서는 회사도 못 버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야, 솔직하게 우리가 니한테 해준 거 이렇게 많은데 네가 이거 싫다고 하면은 우리 A 회사에서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B 회사 가든지 C 회사 가든지 아니면 그냥 네 혼자 회사 차려서 알아서 해먹든지 알아서 해라. 쫓겨납니다. 회사에서 공격을 와요. 그러면은 이 작가는 쫓겨내게 되겠죠. 이거는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주작입니다. 지금 여기 주작을 그려놨죠, 제가. 주작질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본인들이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이는 정말로 어리석은 짓 중에 한 개죠. 주작질 하는 건. 저는 이 주작질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본능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 주작질을 하면가지고 타격을 입는다. 유감스러운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웹툰을 보는 일개의 그 시청자, 구독자, 뭐 독자에 불과하고 정말로 정말로 이제 우습게 얘기를 하면은 그 이제 클로저스 티나 성우 논란 때에 있었던 일처럼 웹툰 작가들이 야 그래서 보기 싫냐? 꼬면 보기 싫냐? 이렇게 얘기해 버렸을 때 꼽다 보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 씨발 저 새끼 인성질 존나 그지 새끼인데 내가 그래도 웹툰 재밌으니까 참고 본다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메갈 작가라고 소문났던 아메리카 엑소더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용이 산다라든가 이런 코믹스 그때 사건 당시에 엄청나게 논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재밌게 보던 작가인데 스스로 메갈을 인증했다. 메갈은 일베와 다름없는 곳인데 일베를 인증한 거랑 똑같지 않냐. 그래가지고 안 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아깝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야. 근데 독자들한테 대놓고 무시를 하는 작가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유저들이 진짜 개 같은데 내가 이 새끼를 봐야 되나 하면서 고민하게 된다고. 물론 그 상황에서 그래 니거 안 볼게 꺼져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고민한다 하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네가 진짜로 저렇게 쓰레기지만 네가 재능 있고 그만큼 내가 네 거를 볼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참고 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얘들이 하고 있는 것들 자체는 지 무덤을 지가 파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물론 이제 본인들의 생각이고 본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본인들 판단을 하면 되지만은 기업과 개인의 싸움에서 개인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어요. 요즘에 한국 드라마의 흔하디 흔한 플롯이 뭐냐면은 대기업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걸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위를 통해서 이 회사에 타격을 입혀서 이 개인의 직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 그런 거를 조금 많이 보여주는데 사실 이거는 현실에서 있다고 쳐도 정말 레어하고 극소수로 존재하는 예시들이라 가지고 이거를 들고 오는 것 자체가 웃긴 얘기긴 해요. 백날 내가 개인이고 상대방이 기업인데 상대방 기업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들 개인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아무리 삼성 갤럭시 노트 X, 갤럭시 노트 7이 폭발을 계속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내가 이 갤럭시 노트 때문에 폭발을 해가지고 우리 집을 꼴랑 다 태워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날라간 재산은 거의 한 3억 정도가 날라갔는데 삼성 쪽에서는 1억 5천 정도만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 3억은 보상 못 해준다. 그래서 개인이 소송 걸어봤자 삼성이 이겨요. 왜냐, 삼성은 더 좋은 변호사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더 좋은 재력으로 우리를 훨씬 더 깊게 눌러버릴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인가요? 있었던 유나이티드 항공 그 사건 기억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 유나이티드 항공 측에서 만약에 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더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렇게 됐다면은 지금 그 해당 베트남인 그분은 못 이겼어요.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오버부킹에서 네가 한다 해놓고 말 바꾼 게 잘못했지 임마 하면서 그냥 끝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이거든요. 기업이랑 개인이랑 싸우면 못 이길 수도 있어. 이길 수도 있어. 근데 못 이길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국산 게임들을 리뷰하고 국산 게임들의 문제점을 집어서 이 국산 게임의 이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좀 고쳐라라고 얘기를 하던 많은 그 국내 게임 리뷰어 분들이 대한민국 게임 회사들 대표적으로 넥슨, NC, 넷마블로부터 고소를 먹으면 이제 뭐 대부분의 분들이 야 그럼 벌금 물고 합의금 물어줘야 되는 거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고소 말고도 유튜브 내에서 신고 기능이나 아니면은 기업 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걸 걸어볼 수가 있어요. 그 저작권 거는 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퓨디파이라는 그 유명 그 거의 유튜브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이 사람이 찍었던 게임 저작물에 대해서 내가 저작권 소유를 이제 허가하지 않겠다. 저작권을 박탈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해당 영상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삭제 처리가 되든지 아니면은 수익 창출을 불가능하게 바뀌든지 그렇게 바뀝니다. 이게 권력이라고요. 인디게임 개발사가 그냥 인디게임 플레이어보다 훨씬 더 높은 직위를 가질 수가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비슷한 예시로 기업은 언제나 개인을 이겨요. 가위바위보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친구랑 가위바위보를 했어.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가위를 내고 여러분의 친구가 그 바위를 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단 말이야. 만약에 묵찌바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찌를 냈는데 그 찌를 내고 이제 친구가 묵을 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진 상태야. 친구가 이겼지. 근데 친구가 무게 묵을 외쳤는데 내가 빠를 냈어. 그 상태에서 내가 빠에 찌를 외쳤는데 친구도 찌를 냈어요. 그러면은 묵찌빠 룰에 의해서 내가 이길 수가 있어. 근데 대부분 그냥 가위바위보 기본적인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여러분의 친구가 묵을 내고 여러분들이 가위를 냈다고 쳤을 때 바위랑 가위랑 하면은 바위가 이기잖아요. 이게 기업과 개인의 차이예요. 기업은 바위고 여러분들은 가위입니다. 혹은 기업은 보고 여러분들은 무기야. 그러면은 이제 기업은 어떻게든지 간에 상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외적인 상황이 항상 있단 말이야. 그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은 개인은 기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도리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야. 백날
개미가 100마리 모인다고 해도 코끼리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미가 50마리 있다고 쳐도 사람을 이길 수 없단 말이야. 사람이 살충제 뿌려버리거나 발로 밟아버린다거나 하면은 개미 50마리는 금방 없어집니다. 근데 예외적인 상황 있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간에 무력화가 됐을 때 개미 50마리가 힘을 합쳐서 그 사람을 물어 뜯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알러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독성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설이야. 혹은 뭐 개미가 이제 뭐 귀로 들어가가지고 막 고막을 통해서 막 뇌에 들어가가지고 뇌를 어떻게 파괴시켜서 사람이 죽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은 항상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던 얘기를 계속 가면은 국내 게임을 그 이제 대놓고 이제 지적을 하던 게이머 분들이 해당 그 게임 넷마블 뭐 넥슨 NC소프트 등등 이런 N 가문의 이제 국내 게임 회사들로부터 이 유튜브를 통한 저작권 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이 막혔고 결과적으로는 이 방송인은 앞으로 수익을 영원히 창출할 수 없다. 이 유튜브 계정으로 이런 식으로 아예 수익 자체를 막아버려요. 해당 영상만 막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타결받은 방송인들이 부계정을 판다든지 아니면은 도저히 나는 개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소속 팀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팀에 들어가게 됩니다. 팀에 들어가면은 팀은 사업이에요. 팀은 사업팀이기 때문에 그 사업 대 사업의 싸움이 된단 말이야. 개인 대 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사업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기업 대 사업인 싸움이라 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많단 말이야. 기업 대 기업 싸움이 되면은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 더 힘이 있느냐의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업 간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야. 지게 되면은 돈을 엄청나게 잃고 이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회사 이미지 타격이 엄청나게 심해진다고. 엮고서도 가능하고 개인은 돈이 없는데 기업은 돈이 있잖아.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좀 데미지를 덜 받으니까 어떤 기업에 들어가겠다, 팀에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레이징 코믹스 작가들이 이제 자기 레이징 코믹스를 까는 거는 자기가 소속된 곳을 깐다는 거잖아요. 이거랑 똑같아. 내가 백날 유튜브를 깐다고 해도 결국은 제가 유튜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속해 있으면은 내가 그 욕하는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적어도 내가 욕을 하는 유튜브에 소속돼 있어서 미래가 바뀔 일은 전혀 없어요. 생각해봐. 내가 백날 한 글자막 없어져야 되고 뭐 없어져야 되고 이렇게 욕을 했어요. 유튜브 문제 많다고. 근데 결국은 내가 유튜브에 계속 있으면은 그걸 계속 봐야 되잖아.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유튜브 운영 족같이 한다라고 욕을 했어. 근데 결국엔 내가 유튜브에 있으니까 운영 족같아도 내가 계속해서 거기 있는 거잖아요. 차이가 없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프리카가 하는 짓이 아니 꼽다고 아프리카를 단체로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프리카 갑질 논란 및 아프리카 탈퇴 대란이었어요. 아프리카 대란, 아프리카 TV 대란. 그때 이제 뭐 트위치든 다음판 혹은 뭐 현재 네이버로는 카카오 TV죠.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고 방송인들이 혹은 유튜브로 넘어온 방송들도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요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을 까다가 정말 잘못하면 훅 가요. 진짜 회사에서 나오지 마라. 우리 더 이상 니랑 같이 일 못하겠다. 우리가 니 백날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하면 뭐하는데 니 우리 일 똑바로 못했다고 깔 거 아니냐 트위터 같은 데서 우리 니랑 같이 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얘들은 직장을 잃는 거야.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시 한 번 더 레바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져요. 레바 작가분은 정말로 마음고생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은 여성시대, 특히나 이제 이런 메갈 워마드로 빠져나온 그 여성시대 그런 친구들에게 당한 게 엄청나게 커요. 이 작가는 여성시대에게 엄청난 인신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런 네임태그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네임태그를 보고도 대놓고 본인들이 여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가해 단체가 피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피해자가 가해 단체를 어떻게 고소를 먹였어요. 그래서 가해 단체에 있던 몇 명이 고소를 먹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피해자가 어떻게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 내에 있는 사람들의 90%가 가해 단체인 거지. 그리고 나는 그 회사를 나오면은 백수가 돼요. 나올 수가 없는 상태야.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지금 레바 작가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가서 안아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너무나도 슬프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우리 팬들이 어떻게 도와준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 레진 코믹스라는 회사 내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면은 개인 대 기업의 싸움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기업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 그게 제가 얘기했던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기업이 개인을 공격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이미지 타격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기업은 개인을 먼저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루트로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뭐 이런 데서도 조금 이제 좀 이제 레바 작가라든가 좀 많은 좀 안 좋은 슬픈 그러니까 느낌이 조금 강하게 드네요. 그래서 뭐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